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풍수 사기꾼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역술업계의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나 타로는 끼케야 10만원이기 때문에 한 6개월 배우고 5만원씩 받으면서 용돈벌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굿이나 풍수는 기본이 100단위이기 때문에 아예 전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마진율 이야기를 좀 하자면 굿은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굿 한번 하려면은 최소 4명에서 10명이 필요하고요. 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제사상에 과일 좀 올리고 하다 보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굿이 끝나면은 구경 온 신도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굿을 해도 무당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풍수는 마진율을 높게 잡으면은 한 9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풍수를 보면은 한 8,900만원은 남아요. 뭐 원래 살던 집에서 풍수를 하면은 그냥 방 배정 바꾸고 가구 배치 좀 옮기고 인테리어는 가이드라인만 잡아주고 업자 불러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풍수 조각상 같은 걸 팔거나 아니면 풍수 그림 같은 걸 팔기도 하고요. 이제 막 이사갈 집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풍수사가 공인중개사랑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간 게 풍수사의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뭐 음택풍수 하면은 포크레인 비용도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추가로 따로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풍수는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하루 이틀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 사기칠만 하죠. 잘만 하면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도 가기도 하고요. 자, 이 건물은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청년주택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걸어서 9분 거리라서 저도 아는 건물이에요. 뉴스에 나온 이유는 집이 삼각형이라서 그랬는데요. 주거 전용만 따지면은 이게 19제곱미터입니다. 6평 정도로 굉장히 작은 집이죠. 근데 이 집이 보증금 7천에 월세가 70이래요. 이게 분명히 청년 지원 사업인데 그 돈 주고 누가 여기 살아요? 게다가 삼각형이면은 죽는 공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서 어떤 풍수 선생님이 폐철을 이렇게 대놓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곤깨, 릿깨, 손깨, 진깨방이 잘려져 나갔다. 그래서 해당 기운이 없는 집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가짜 풍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벽이 바람을 막죠. 즉 벽 안에 공기가 갇혀 있죠. 벽 바깥에서도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걸 풍수에서 장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은 산에 둘러싸인 곳에 만들고 집은 지은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담장을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금 위쪽하고 왼쪽하고 아래쪽 벽에서는 공기가 막혔는데 이 오른쪽 벽에서는 갑자기 공기가 바깥으로 뚫고 나가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 모양이 정확하게 사각형이 되는 이 지점에서 기운이 멈췄어요. 물론 그분이 실제로 멈췄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왜 멈춘 거냐면요. 그래야만 기운 배치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만약에 안 멈췄으면 기운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쪽에는 북쪽에 수기운만 고여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기운이 자기가 알아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멈춰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기운에 인공지능 탑재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니까 기운아 여기 가서 딱 멈춰라 하면 기운이 멈춰요? 아니면 저 벽까지는 좀 뚫고 들어가줘라 그래야 네가 사각형이 된다 하면 벽이 뚫려요? 말이 안 되죠. 기운은 그냥 지형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들의 행정적인 서류를 고려해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국경선에 실체가 있습니까? 이게 국경선이고 이쪽은 네덜란드고 이쪽은 벨기에거든요. 유럽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운도 그냥 통과하죠. 자, 여기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지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철조망이라서 그냥 뚫려 있죠. 철조망이면은 공기가 통하니까 당연히 기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은 어때요? 이 벽을 뚫고 공기가 여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공기가 통과할 수 없으니까 기운도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이 벽 안에 이렇게 좀 움푹 파인 곳들 있죠. 이런 쪽에 기운들이 고이게 되죠. 이게 물리적인 국경선입니다. 아까 전과 같은 행정적인 국경선은 실체가 없어서 기운의 출입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폐철을 벽에 걸쳐서 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놓을 거면 벽을 피해서 이렇게 2개를 놔야겠죠.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는 남방의 기운이 고이고요. 반대로 만리장성 남쪽에는 북방의 기운이 고이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내 풍수에서는 이렇게 생긴 건물의 바닥의 기운과 이렇게 생긴
밀폐된 실내 공간의 공기 중의 기운,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그 선생님은 두 가지를 다 틀리셨습니다. 만약 실내 공기 중의 기운을 보신 거면은 패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겠죠. 이 공간의 중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의 바닥에 기운을 보신 거라면은 패처를 아까 여기다 두셨는데, 그러면은 건물의 실제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누가 멀쩡하게 사각형으로 지어진 건물을 세로나 가로도 아니고 가벽을 대각선으로 칩니까? 이런 건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삼각형으로 된 호실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원래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Y자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땅 면적 요만큼이라도 더 활용해 보겠다고 다리미 모양으로 지은 다음에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패처를 건물 중심에 놔야죠. 이 건물에서 건물 바닥의 기운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2층, 3층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 중심에 패처를 대야죠. 그럼 목 기운이 이렇게 쫙 퍼져서 여기 와서 고일 거니까 이 호실의 바닥의 기운은 목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패처를 여기다 대셨는데, 패처를 아무렇게나 막 댈 거면은 이 마을의 강산은 왜 필요하고, 그 강산에 가둬지는 기운은 또 뭐고, 집 밖에 담장은 왜 치고 집 안에 가벽은 또 왜 칩니까? 비보풍수하던 도성국사는 뭐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풍수의 기초 이론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초는 한 달만 배워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무자한테, 실제로 풍수를 보는 분한테 풍수를 배운 적이 없고 대충 풍수책 한 권 쓱 보고 전문가인 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참고로 이 집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이고요. 뭐 확실한 건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19-A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걸 봐서는 이 라인인 것 같거든요. 이걸 로드뷰로 보면은 한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패처를 지금 요 벽에다가 댔다는 거거든요. 요 벽 라인 조금 뚫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벽을 뚫고 나온 기운이 한 요쯤에서 이렇게 허공에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실외의 기운이 여기 와서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정반대된 기운이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수백만 원을 쓰시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일반인들이 풍수 사기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 당하시려면은 풍수의 기초를 배우시거나 풍수를 좀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스스로 풍수를 공부해서 노년에 내가 살 집을 직접 지어보겠다,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정말 멋진 꿈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수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멀쩡한 선생님 찾기도 힘들고 비용도 1억 가까이 써야 되고 기간도 한 10년은 걸립니다. 물론 프로로 활동할 정도로 배우신다면요. 풍수는 동양 오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한의학보다 외울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도 타고 삽질하면서 땅도 파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삼각측량 할 줄 아시면은 풍수 배우는 시간이 확 단축되긴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출신 풍수 사기꾼들이 많아요. 물론 삼각측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집들이나 그 주인이 가벽을 허물고 싶지 않아 할 때, 뭐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볼 때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도 경계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이 풍수에서도 어떤 집은 경계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명리학에서도 경계시에 태어난 사람 사주 보려면은 24절기와 균시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경도에 따라 사주를 보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만세력 앱이 다 해줘요. 왜냐하면 지구의 움직임을 예측한 자료가 이미 천문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 모양과 배치된 각도가 집집마다 다 달라서 직관이 매번 수동으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풍수 비용은 이 기술값이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렇다고 풍수를 셀프로 하자니 그것도 요원한 일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운세가 바뀐다는 것의 의미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즉 제가 만든 이론적 근거가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